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표자 최영남님께서 RS와 함께하는 파이썬 문서 작성 그리고 오픈스택 문서 활용사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에서 현재 3대 회장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최영락이라고 하고요. 예, 파이콘에 와보니 작년에 처음 와봤었고요. 정말 사람 많은 거에 놀랐고 올해도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RST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RST라는 거는 이제 문서 작성할 때 그냥 텍스트 파일에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포맷인데요. 그 포맷은 사실 파이썬하고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길래 RST라는 걸 쓰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오픈스택이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소스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문서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문서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사례로 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은 문서 작성이라는 거는 파이썬 컴포넌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딩의 관점에서 문서 작성에 대한 관점을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 코딩과 문서 작성. 여러분은 코딩을 하실 때 주석 많이 다시나요? 근데 사실 솔직히 하다 보면은 저도 뭐 회사에서 개발하고 했을 때 경험을 살려보면요, 바쁘다고 주석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항상 신기한 게 주석을 해서 잘 작성을 하더라도 저 나름대로는 시간을 엄청 잘 가지고서 작성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대요. 주석을 보느니 소스 코드를 보겠다 막 이러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석을 남기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뭐 이제 C 언어, 파이썬 뭐가 됐든 간에 배울 때를 돌이켜보면요, 문서 작성, 주석 작성, 그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언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개발이라는 건 사실 전체적으로 뭐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팅, QA 등등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때로는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면은 디자인까지도 같이 포함해가지고서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개발을 할 때 정말 다양한 언어 중에 보통 2개 이상을 잘 섞어 쓰지는 않더라고요. 한 개발자분은 하나를 해서 프로젝트에서 선택하고요. 때로는 어떤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여러 개를 섞어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언어는요, 말할 때도 그렇고 읽기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작성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하면서 코딩하는 세계가 언젠가는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세상은 오지 않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에서 뭐 서로 막 대결해가지고 코딩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심심치 않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세상은 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래밍가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라고 하더라도요, 말하기, 읽기, 그때 언어를 쓰고 중요한데요, 결국은 쓰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하고 읽기에서 지금 발표를 이렇게 하지만요, 정작 이 내용을 글로 적어봐라 하면은 똑같이 40분 발표라고 하더라도 40분 동안에 글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타이핑 속도도 그렇지만 생각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개발할 때요, 여러분은 여기 if문을 쓸 때 물론 이게 파이썬 문법 아닙니다만 왼쪽을 선호하십니까? 오른쪽을 선호하십니까? 왼쪽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사실 오른쪽을 먼저 배웠습니다. 컴퓨터 학원에서 C 언어를 배웠었거든요. 오른쪽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정말 뭐 한국에서만 가끔 뭐 인터넷에 글 올라올 때 올라오는 글만이 아니라요, 글로벌하게도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서 뭐가 좋다 저게 좋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코딩 컨벤션. 한 회사에서 코딩을 할 때는 이 컨벤션으로 반드시 지키자 라고 내부적으로 규약을 맺고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회사 내부에서 생산성이 결국은 높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문서에도 제가 볼 때는 코딩 컨벤션 비슷한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그럼 문서에서 필요한 컨벤션은 문서 파일 형식 같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저도 뭐 다양한 뭐 대기업에서 해보기도 하고 작은 기업에서 하기도 하고 1인으로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구글 독스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제 이제 문서를 보시는 분은 이거 워드 파일로 바꾸면 안 되냐 얘기하고요. 또 이제 문서를 열심히 작성해가지고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제출했는데 정부에서 평가하시는 분이 HWP로 바꿔달라 하고요. 계속 그 컨벤션이 문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일 때 문서 뭐고 저거일 때 문서 뭐고 형식에 대해서 계속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더라도요. 문서 컨벤션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 다양한 문서 포맷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코딩과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텍스트 파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기트허브나 이런 데서 요즘은 너무 추적이 잘 돼가지고서요. 텍스트 파일을 제가 저장해 놓고서 뭐 버전 1 다음번에 또 저장해서 커밋을 하고 커밋을 하고 또 푸시하고 그 다음 또 변경사항이 있을 때 푸시하고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커밋 로그를 살펴보면서 내가 스스로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포맷도 물론 지원하고요. 저는 예전에 2007, 8년도에 개발할 때는 게임 서버 개발해서 문서 작성을 워드 포맷으로 했었는데 뭐 서버 버전인가 그런데 플러그인을 설치하면은 MS 워드에서 자동으로 diff를 때려가지고서 변경사항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뭐 그런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면은 비교가 가능하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텍스트로 해서 그냥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툴로 사용하지 않고 비교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한 어떤 협업을 할 때 이 텍스트 파일의 강점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개발하시는 분들, 특히 파이썬에서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코드도 작성하신 경험이 다 적어도 있으시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서 수정하는데 거리감이 다른 분들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텍스트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형식으로 문서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항상 생겨요. 여기 보시면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일반적으로 리눅스 프로젝트, 뭐 GNU 프로젝트 등등에서 유닉스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요. 통상적으로 파일들을 이렇게 담습니다. 리드미 해서 확장자가 반드시 없는 파일을 담게 되고요. 그리고 인스톨, 컨트리뷰션 하는 방법, 라이선스, 그리고 뭐 필요해서 이걸 빌드하는 방법에 대한 메이크 파일 등등을 담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뭐 인스톨이건 리드미건 보시면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이 포맷이 생각보다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오픈소스 가져다가 사용할 때 리드미란 파일을 그냥 읽고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문서화를 할 때 이런 파일들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이 파일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컨벤션 실제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한국에서 교육할 때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대학교 수업에서 설명하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는 불행하게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문서 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문서에도 어쨌든 컨벤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 문서를 남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위키에다가 문서를 남겨보자 했는데 위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 뭐 wiki.wikipedia.org인가? www인가요? 아무튼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편집을 누르면 텍스트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위키가 뭐 지금은 뭐 좀 이제 퇴화된 뭐 모인 위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예를 들면은 요즘에 그 뭐죠? 파이썬 쪽에 CI 쪽과 관련해서 아틀란시안 쪽에서 지라라든가 그런 데서도 어떤 컴플루언스에서 위키를 제공하거든요. 그런 데서 위키에서 편집을 눌러보면은 사용하는 포맷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디서는 하위 항목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별을 2개 써가지고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항상 저도 헷갈리고요. 볼 때마다 어디 그냥 사이트 하나 열어놓고서 항상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포맷도 컨벤션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전제하에 RST라는 파일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파일 포맷입니다. 이 RST는요, 우선 텍스트 파일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예, TXT,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윈도우라고 하더라도 메모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적절한 프로그램 선택해가지고서 노트패드 메모장을 선택하시면은 무조건 다 열리게 됩니다. 다만 이게 윈도우와 리눅스의 차이, 그 엔터 문자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서 줄이 쭉 한 줄로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다 불러올 수 있고요. RST 파일 확장자는 .rst라고 하고요. 위에서는 RST에서 보통 소문자로 쓰긴 하는데 파워포인트에 들어가면은 첫 글자가 대문자 R로 자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RST 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확장자는 이렇게 .rst로 쓰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부터 한번 이제 나중에 다시 소스 코드 기트허브나 이걸 살펴보실 때요. 리드미 파일 보면은 .rst로 되어 있는 곳이 또 몇 군데가 있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ST라는 거는요, 부를 때 Restructured Text라고 부르고요. 절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데요. 뭐 이 포맷을 규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저도 뭐 왜 띄어쓰기를 왜 쓰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줄임말로는 이게 긴 단어를 줄여 쓰다 보니까요. 대문자 RST, 뭐 소문자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RE, Restructured에서 RE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REST 또는 소문자로 RE, 대문자 ST 등등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똑같이 RST에 대한 Restructured Text입니다. 자,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문서를 나중에 링크해서 살펴보시면은 역사가 영어로 쭉 길게 있는데 뭐 제가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줄여서 한글로 좀 줄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ST라는 포맷은요, 최근에 나온 포맷이 아닌 2002년, 굉장히 오래된 포맷입니다. 2002년 4월에 포맷이 처음 제정이 됐고요. 이것도 뭐 저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92년에 뭐 SE 텍스트라고 하고 또 뭐 스트럭처 텍스트 중간에 영향이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RST가 나왔다고 하고요. 한 가지 이 RST라는 이 포맷을 규정한 사람들은요, 파이썬에서 보면은 파이썬 DOCSIG 해가지고서요, 파이썬의 문서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할 건지에 대한 그룹이 파이썬에 90년대 말에 이렇게 파이썬이 떴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서요, 문서화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룹에서 파이썬과 관련돼서 문서화를 하려면은 어떤 컨벤션으로 하고 어떤 포맷으로 문서화를 하는 게 낫겠느냐 하는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파이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PEP, 저도 아직 PEP가 뭔지 솔직히 많이 깊이까지 모릅니다만은 파이썬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약을 어떻게 지켜라, 코딩할 때 뭐뭐를 지켜라 등등 해가지고서 PEP라고 해서 규약이 뒤에 넘버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RST라는 포맷은요, 하나의 포맷을 PEP 287로 해가지고서 파이썬에서 문서화할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정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RST라는 문법을 짧게라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RST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만요. GitHub에 가시면은 github.com 해가지고 뭐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코드 컨트리뷰션 등등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gist.github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인스턴트 해가지고서 누구에게 금방 갑자기 코드를 공유하고 싶다거나 하면은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확장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sample.rst에서 확장자를 .rst로 하기만 하면요, 왼쪽처럼 제가 문서를 썼으면은 오른쪽처럼 자동으로 렌더링이 돼가지고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포맷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이제 가장 처음에 어떤 제목을 쓰잖아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요거를 위아래에 넣고서 제목을 쓰는 거를 RST 포맷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개수가요, 이 개수가 이 글씨보다 같거나 많아야 됩니다.
여기에 글씨가 만약에 이 이상 벗어나면은 제목이라고 해서 파싱이 되지 않는 파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 부제목 부분은 이제 이거 두 개로 해서 강조했으니까 하나로 해가지고 강조하는 식으로 해서 부제목을 일반적으로 작성하고요. 쓰고 싶은 내용은 텍스트로 쿨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다만 한 번 엔터를 눌렀을 때는 동일한 같은 문단에서 내용을 계속 쓰는 걸로 간주해가지고 여기서 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이렇게 한 줄을 띄어쓰게 되면은 새로운 문단이 돼가지고서 내용이 작성되게 되고요. 다음 줄로. 그래서 한 줄로 띄운 다음 새 내용을 적으면 새 문단 작성이 이루어지고요. 예. 이미 칸 사실 4칸 권장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예. 저 오픈스택에서 할 때는 2칸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4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프로젝트마다 정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미의 칸을 띄워가지고 문서를 적게 되면은 들여쓰기가 한 번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들여쓰기해서 내용을 적게 되면은 그 밑에서 또 들여쓰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탈릭체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쓰면 된다고 하는데요. 파서에 따라서 사실 이탈릭체가 잘 렌더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강조할 때는 2개를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강조가 필요한 문장을 넣게 되면은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 마크업이라고 해서 사용 가능한데요. 이 마크업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파이썬 RST 파일을 파이썬 어떤 패키지하고 연동시켜 가지고서 이게 특정 포맷이다 아니다 등등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에서 마크업 부분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쓰고요. 강조가 되었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뭐 코드를 파싱해서 해석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거는 RST 문법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규정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 파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동양권 문화에 있는 분들이 아직 적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강조했을 때 스페이스바를 띄우지 않으면요. 요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파싱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스페이스바를 써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픈스택에서도 번역 프로젝트 할 때 상당히 처음에 이제 귀찮은 부분이고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예, 번역을 했는데 렌더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항목을 쓸 때는 첫 번째 항목 1, 2, 3, 4 하면은 자연스럽게 1, 2, 3, 4에서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만한 거는 여기서 뭐 이제 1, 2 하면 다시 뭐 부제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순서대로 가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A, B로 쓰더라도 실제 렌더링 될 때는 이건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기트허브 같은 경우는 A, B로 쓰더라도 첫 번째에서 나열한 거기 때문에 1, 2라고 무조건 나오고, 기트허브에서는 두 번째 하위를 나열하기는 무조건 I, 더블 I,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번호 없는 항목은 별로에서 나열하게 되고, 그 서브 리스트는 별로에서 쓰는 게 아닌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떤 가지고 오고 싶은 코드가 있으면요, 보통 외국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콜론 해가지고서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for example 콜론에서 쭉 아래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서 콜론을 붙이면은 다음과 같이 코드들이 살짝 여기 보면은 음영 처리가 돼서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무슨 뭐 파서를 여기다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제목을 쓸 때도 1절 뭐 섹션 뭐 이런 식 서브 섹션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수준에서 제목을 쓸 때 글씨를 이렇게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이미지 콜론 해가지고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 구체적인 크기 지정이나 등등 해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즉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오픈소스에서 이것저것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마크다운이랑 거의 비슷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왜 RST를 했을까요? 그쵸? 예,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RST에서 가장 큰 장점은요. 이 RST가 마크다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RST라는 이 파일을 가지고서 HTML 또는 PDF 파일까지 이것저것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러그인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가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파이썬에서 대중화된 이런 패키지가 스핑크스라는 프로그램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를 잘 사용하면은요, RST 파일을 다음과 같은 폴더 구조로 특이하게 놓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뭐 목차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 RST 문법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뭐 conf.py 해가지고서요. 이 파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HTML로 아웃풋을 시킬 것이냐. 아웃풋 시킬 때 뭐 제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뭐 그런 부분 해가지고 아웃풋을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서가 이쁘게 쭉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핑크스로 이 RST 기반 문서 생성하실 때는 이 스핑크스 퀵 스타트라고 해서 스핑크스에서 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f.py 해가지고 이것저것 작성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다 시작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쭉쭉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샘플 문서를 쉽게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RST 포맷으로 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은 완벽한 문서화가 되는 것이죠. RST의 장점과 단점이 해가지고 아까 마크다운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RST가 디자인 됐을 때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요. 마크다운 하면은 마크를 다운시키는 거지. 그래서 RST가 좋지. 이렇게 RST를 가지고서 스핑크스라는 개발하는 친구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마크는 다운하는 거니까 안 좋고 RST는 다시 스트럭처를 다시 디자인했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그냥 써. 이렇게 뭔가 비논리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 근데 여러 가지 저도 글을 찾아보고서 했을 때 제가 경험 등등 해가지고서 내렸던 결론은요. 첫 번째, RST 장점은요. 시멘틱이 반영되어 있다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마크다운에서 쓰는 포맷은 뭐 이거 해가지고서 뭐 가로 열고해서 뭐 링크를 담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요. 그 포맷이 뭔가 설명을 읽지 않고서는 이게 정말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건가? 라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마크다운은. 그리고 마크다운은 정의는 잘 해놨는데요. 사실 일부 파서에 따라 가지고서 정의하는 행동이 RST보다도 더 많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RST를 권장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RST 큰 장점은 파이썬으로 된 확장 패키지들이 많습니다. 이 스핑크스에서는 지금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문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테마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테마를 또 바꾸실 수도 있고요. 또는 심지어는 심지어는 이걸 뭐 PDF 생성한다거나 레이텍하고 뭔가 결합지어서 PDF 바꾼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소스 코드에 대해서 컬러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소스 코드에서 파일을 인용해 올 때 어떤 패키지를 쓸 건지 등등해서 다양한 파이썬 익스텐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RST는 마크다운처럼 이런 로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RST를 잘 모르는 이유가 로고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마크다운과 비교할 때 덜 대중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기트허브가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서 마크다운을 처음으로 지원했고 RST도 나중에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마크다운으로 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는 아직도 뭐 파워포인트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요즘에 HTML rebuild.js라고 해가지고서요 마크다운으로 내용을 적으면은 프레젠테이션 예쁘게 컨버팅이 돼서 화살표 툭툭툭 옮기고 뭐 내리고 막 하는 그런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이런 플러그인을 rebuild.js가 현재 마크다운만 지원하지 RST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땐 덜 대중화돼서 그런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오픈스택에서는 도대체 이 RST라는 걸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 오픈스택을 많이 알게 되고 했던 부분은 여기서 감동을 받아서 프로젝트 컨트리뷰션을 이것저것 하게 된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해서요. 이 부분을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픈스택에서 뭐 나와 있는데 오픈스택이라는 게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만 딱 넣은 겁니다. 클라우드 환경 해가지고서 요즘에는 우리가 뭐 아마존 AWS 쓰고 그렇죠? MS 애저 쓰고 이것저것 클라우드 다 쓰고 있는데요. 그 클라우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하이퍼바이저가 뭐 VM웨어가 됐건 MS 하이퍼V가 됐건 오픈소스에 KVM이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가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잘 패키징을 해서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요,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그 오픈스택에서는 다 파이썬으로 구현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이퍼바이저 여러 개 있을 때 같이 관리하는 부분을 다 파이썬 컴포넌트 작성을 하였고요. 또한 웹에 대한 부분, 웹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치면 로그인 나와서 대시보드 나오는 그러한 부분도 다 파이썬 장고로 다 구현을 했습니다. 전부 다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고, 또한 라이선스는 GPL이나 그런 거보다도 좀 유한 아파치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이 항상 제가 봤을 때 항상 이제 오픈스택이 제일 대단하고 느끼는 건요, 오픈스택이 문서화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이트는 docs.openstack.org라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요, 오픈스택과 관련해서 문서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부분뿐만 아니라 오픈스택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RST 포맷으로 다 지금 현재 문서화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쪽은 오픈스택을 문서화를 해서 문서화를 좋아했던 사람도 같이 참여했지만요, 파이썬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게 오픈스택에서 필요해? 하면은 직접 파이썬으로 다 익스텐션을 다 만들어가지고서 다 지원해서 이 모든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다 만들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문서화 팀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문서 작성만 해가지고 뭐 텍스트로 정리하는 팀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 플러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문서화 프로젝트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장소입니다. 오픈스택 독 툴스, 문서화가 아닌 문서화를 할 때 어떤 툴들을 모아놓은 저장소고요. 파이썬으로 된 부분을 오픈스택 독스 테마, 아까 스핑크스에서 문서화를 만들면은 그 테마를 어떻게 지정할까를 다 파이썬으로 작성한 부분이고 등등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저장소가 문서화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문서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서화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시 필요한 툴이 있으면 직접 만들자 라는 식으로 해서 출발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파이콘에서 갑자기 오픈스택 얘기를 왜 제가 하느냐 하면요, 오픈스택에 참여하는 파이썬 개발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두 사람만 인용을 했는데요, 이 분들 말고도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IRC라고 해가지고 구닥다리 약간 구식인 채팅창에서 이분하고 한 뭐 세네 마디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을 했고, 실제로 제가 RST에 대해서 역사를 살펴볼 때 이분이 2002년도에 RST에 대해서 포맷을 규정할 때 참여를 했었고요. 그랬던 분이 RST를 시작하는 방법에서 문서화도 다 했었고요. 이 분이 오픈스택에서 1년 전에 그 호라이존이라고 해서 아까 로그인하고 하는 대시보드 그 파이썬을 만드는 프로젝트 총괄을 했었습니다. 6개월간. 그런 분이 문서화를 이렇게 잘 아는 분이 파이썬을 좋아하고 하는 분들이 오픈스택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실제로 활동한 만큼 파이썬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스택에서 어떤 포맷을 규정하고 도와주는 어떤 이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문서화라고 하면은 이 문서화가 오픈스택에서는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거 내가 다 만들어서 도와줄게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말고도요,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분이 이 두 분이라 가지고서 인용을 해왔고요. 오픈스택은 사실 처음부터 RST를 쓰진 않았었어요. 이게 2012년, 2013년에 어떤 문서 방식이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독북이라는 포맷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뭐 XML 기반으로 해서 문서를 쭉 작성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XML 포맷을 다 중간에 집어넣고, 물론 에디터가 있긴 하겠지만은 도저히 유지보수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자바의 뭐 메이븐인가 그걸 해가지고서 막 빌드하고 하는 스크립트를 다 만들었었는데 너무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파이썬을 좋아하는 분들이 RST로 자꾸 가야 되지 않을까, RST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격려를 많이 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RST 기반을 차근차근히 옮겨가가지고서 여기 보시면은 오픈스택 팀에서는요, 문서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스펙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옮기겠다가 제안하는 걸 문서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 포맷을 RST를 작성한 다음에 인스톨 가이드, 뭐 네트워크 가이드 이것저것 옮겼고요. 현재는 모든 문서, 심지어는 어떻게 바꾸겠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스펙까지도 RST로 다 쓰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프레젠테이션 형식도 지원하는 플러그인을 잘 찾아가지고서 이거는 슬라이드 노트 포맷으로 본 거고요. HTML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이제 저는 번역팀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출발했었는데요. 예, 번역할 때는 이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등등 해서 이런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RST에 대한 문서도 하나하나 다 번역을 하면서 예, 오픈스택에서는 진짜 RST 포맷이 없으면 이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큰 발전을 했고, 예,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예, 저하고 여기 파이콘 준비위원회 참가하고 있는 친구 또한 오픈스택 부대표를 하고 있는 그 2명하고 같이 해가지고서요, 이 PDF로 스핑크스 PDF 문서 제너레이션 하는 이 부분에서 컨트리뷰션 했었어요. 실제로 컨트리뷰션 할 때는 파이썬에서 뭐 테마를 어떻게 갖고 오고 하는 그 이제 파이썬에 대한 지식도 약간 필요했고요.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현재 오픈스택 커뮤니티의 부대표님께 부탁을 해가지고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완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오픈스택에서는 심지어는요, 여러 가지 관련 툴도 개발하는데요. 아까 PEP8이라고 해가지고 오픈스택에서는 프로젝트를 소스를 저장하면요, 커밋을 하기 전에, 커밋해서 올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파이썬 포맷을 잘 따르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툴로 해가지고 검사하는 툴이 PEP8에서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서도 한번 PEP8처럼 체크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DOC8이라는 툴을 만들어가지고서요, 실행하면은 이 파일에 뭐가 잘못됐고, 뭐 와닝, 에러 등등 해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체크하는 툴도 만들 정도로 문서화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드렸고요. 마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가장 포인트는요, 예, readme.md를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크다운 좋아하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직한 지 회사가 한 3-4달 되는데요. 이직한 회사에서는 또 .NET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데도 오픈소스 좋아해서 마크다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을 쓰고 있지 않아서 RST로 바꾸자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여러분들 만약에 파이썬에서 이것저것 작성하신다면요, 예, 마크다운도 좋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철학이 파이썬에서 포맷을 직접 규정해서 사용할 만큼, 예, RST라는 건 엄청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서화한 내용을 파이썬의 어떤 거와 같이 익스텐션으로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요, 분명히 RST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당장 GitHub에서 readme.rst도 올려도 다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readme.md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readme.rst로도 한번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저기 트랙 첫 번째에서 발표하신 분이 AIO 툴즈를 개발하신 분인데, 예, 국내에 계신 분인데 이제 readme.rst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직은 거의 다 마크다운인데요. RST도 한 번쯤 이렇게 사용을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이 오픈스택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전 세계에서 이곳저곳에서 막 활동을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작년 2015년 10월 달에 도쿄에서 처음 갔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 당시에 저는 그냥 번역만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아, 번역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과 문서와 같이 결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가 있었고요. 쓰면서 점점 문서화 팀에 오히려 저도 점점 더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문서화 팀에 여기 있는 사람을 올해 2월 달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야, 오픈스택에서 어떻게 문서화와 번역이 이렇게 잘 됐는지 아느냐 해서 저는 당연히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오픈스택 초창기에 서밋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성분이 아무도 없었대요. 다 여성분들 다 마찬가지죠. 남자만 다 많고 해가지고 뭐 어쩌지 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했는데, 그때 여성분을 딱 한 명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만난 분이 이 여성분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예, 서로 인사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렉스페이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회사에서 문서화를 담당했었고, 지금은 시스코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IBM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오픈스택 팀에 소속이 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번역을 중국어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회사에 건의를 하면서 오픈스택 초창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요. 이 여성 두 분들은 다 문서팀에서 이전에 PTL이라고 해서, PTL은 프로젝트 팀 리더, 테크니컬 리더, 팀 리더라고 해가지고서요. 프로젝트를 리딩 하시는 분입니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거의 한
2, 3년 동안 문서팀을 이끌었었고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번역팀을 실제로 이끈 횟수는 한 3, 4년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 두 분을 만나면서 제가 오픈스택에서 문서화나 번역이 어떻게 지원됐고 그 부분에서 이 많은 여성 두 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떻게 코디네이션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 들을 수 있었다는 거는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운이었고요. 그 결과 아데스티로 이것저것 쓰고 지금 하는 데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자 하고 오픈스택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아데스티라는 문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아데스티로 작성했을 때 정말 이점들이 많고 이 이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번역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같이 활동하면서 올해 2월 달에 그래서 갈 때는 문서팀과 번역팀이 같이 아예 방을 만들어 가지고서요 한 이틀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지고서 쭉 논의하고 이것저것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아데스티 포맷을 많이 써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이 파이썬을 쓰신다면은 아데스티 포맷으로도 한번 써보시는 그런 과정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도 해서 아데스티뿐만 아니라 어떻게 문서를 할 때 번역을 할 때 툴에 대한 것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8월 15일 날 파이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프린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참가한 어떤 활동한 결과가 있으면은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제가 있나요? 네, 발표해주신 시원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여기 앞에 있는 스탠딩 마이크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발표자분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아데스티 에디터나 화면 아니면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서브라인에서 아데스티 컨버전이라는 쓰는 예, 저는 사실 아데스티는 VIM을 쓰고 있어서 VI 이상으로 이맥스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이고요. VI를 끝까지 좋아하고요. VI를 메인으로 쓰고 최근에는 저는 서브라임 텍스트도 가끔 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톰이라는 편집기도 열어가지고서 컬러링이나 등등 아톰 뭐 콤보 해가지고 뚝뚝 나오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쓰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마크다운 같은 경우 장점이 어떤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같이 로컬에서 하는 툴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장점이 있는데 아직 아데스티에서 그렇게 괜찮은 건 제가 못 찾았고요. 그래서 저는 gist.github.com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붙여가지고서 렌더링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내려와서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아까 책 한 권을 받아가지고서 질문하신 분께는 이 책 한 권을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해가지고 뭔가 파이썬 써주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껐어요. 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라이팅 토크는 이미 신청이 끝났고요. 대신에 지금 발표자료 업로드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라이팅 토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은 발표자료 업로드 해주시고요. 라이팅 토크까지 끝나고 레이너 앞에서 모두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팅 토크 끝나고 레이너 앞에